안녕하십니까, 로브맨입니다. 지금 영상을 만들 상황이 전혀 아닌데 계기식에 관한 추가 해설편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궁금해하실 부분을 해소하고 추가적으로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상당히 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선택이나 혹은 그렇지 못한 상황은 모두 자유의지에 의한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 러시아 테러와 푸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미디어의 관점은 분명히 푸틴에 대해서 전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폭군이자 독재자로 규정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 멋대로 상상해 보십시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더 큰 전쟁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일론 머스크처럼 이렇게 말하면 이 모두가 미치광이라고 볼 겁니다. 살렘 니누웨, 이 게마트리아 해석이 코리아 하누카, 신에게 바치다라는 해석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게마트리아 해석의 여러 가지 조합의 가능성 중 하나로 언급한 것입니다. 이 당연히 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문자 그대로라면 예루살렘 하누카, 이 제3성전이 건축되는 것에 대한 예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이 싱가포르 국적의 대형 화물선 달리가 이 볼티모어항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의 충돌에서 이 교량이 완전 파괴되었습니다. 선박이 볼티모어항에서 00시 41분에 출항하고 30분 만에 추진 동력 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조난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전에 교량의 차량 통제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1시 28분 교량과 충돌 당시의 영상을 보면 선박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내부 기관에서 폭발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통제하던 현장 근로자 6명 전원 실종 사망하고 최대 20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고 왜 영화 Leave the World Behind의 대형 화물선 화이트 라이언의 해변 침몰 장면이 연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에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깊은 우려가 생깁니다. 자, 일본 계기식과 선의 LHC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독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4월 8일에 LHC가 가동하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LHC 런 스케줄로 확인했을 때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스케줄을 보면 9월 5일부터 18일까지 하이 베타 런이 있었습니다. 10월 13일, 20일 이렇게 납 이온 충돌 실험이 있었습니다. 일선은 2013년도 LHC에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 양자 생력학 검출기를 설치했는데 이것을 앨리스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 앨리스 인 원더랜드의 그 앨리스가 맞습니다. 심지어 이 시기에 만들어진 데이터 분석 컨소시엄 명칭이 화이트 래빗 프로젝트입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2024년 4월 8일에는 공식 일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날 4월 9일에는 2017년도 앨리스 런2 실험 데이터 분석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2024년 10월 6일부터 28일까지 양성자 충돌 실험을 위한 LHC 가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에 이 서른이 2016년 시메트리에 이어서 대만의 미디어 아티스트 수 웬치, 이팡린의 아트 퍼포먼스를 공개했습니다. 양자시대의 노래를 미디어 아트와 현대 무용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인데 예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계기식에 대해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기식의 시기에 이 나사는 3개의 사운딩 로켓을 버지니아 월런 플라이트 센터에서 발사합니다. 이것은 이미 2023년 금한일식의 뉴멕시코에서 사전 테스트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시기에 대기 전리층의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24년 말 태양풍에 의한
암흑 현상에 대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로켓 이름이 약자로 아펩입니다. 아펩은 이집트 태양신 라에 대적하는 큰 뱀입니다. 에누마 엘리시의 마르두크가 죽이는 킹구와 같은 것이죠. 태양이 사라질 때 발사하는 로켓이니까 명칭이 의도적으로 정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그 전에 영상에서 알리스토 클로리에 대한 언급을 전부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흑마법사 알리스토 클로리는 로즈 에디스 켈리와 결혼해서 1904년 이집트 카이로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해 3월 21일 카이로 박물관에서 고대 이집트의 테베, 와세티의 사제이자 몬틀라의 종으로 불리우는 앙크 에펜 콘수의 석관 근처에 발견된 비석을 보게 됩니다. 이 비석이 박물관 재고번호 카이로 A9422로 보시면 태그는 666으로 기록됩니다. 비석의 뒷면 상형 문자의 일부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달처럼 빛나는 자 오시리스 앙크 에펜 콘수는 당신의 군중으로부터 나오며 햇빛 안에 있는 자들의 구원자여. 그를 위해 지하 세계를 열어주소서. 참으로 오시리스 앙크에네프 콘수의 날에 지상에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자신을 기쁘게 하는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나갑니다. 크롤리 부부는 1904년 4월 8일, 9일, 10일에 아이와스라는 비물질적 존재를 소환합니다. 1936년 그는 The Equinox of the Gods, 이 신들의 춘분이라는 저서에서 아이와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이와스는 시간 제한을 경계하는 것처럼 목소리가 열정적이고 음악적인 표현력이 풍부하고 엄숙하고 강렬하다. 거즈 베일처럼 마치 미세한 물질, 연기구름처럼 보인다. 키가 크고 검은 30대의 남자로 이 활동적이고 강하고 야만적인 왕의 얼굴을 가졌으며 그들이 보는 것을 파괴하지 않도록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의 복장은 아랍이 아닌 아시리아, 이 페르시아의 것으로 보여졌다. 나에게 아이와스는 내가 환상에서 자주 보았던 천사 혹은 아스트랄 존재였다. 이 표현을 보면 이 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가 소환한 고대의 데몬 아이와스가 바로 램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이건 누가 봐도 키가 크지만 그레이의 형상입니다. 거의 모든 시간대를 다 다녀왔나 봅니다. 알리스터 크로울리가 말하는 신들의 춘분, 이 전부가 헛소리가 아니라면 크로울리는 도대체 누구를 소환한 것일까요? 이 사건으로 4월 8일, 9일, 10일은 전 세계의 사타니스트들에게 최고의 리추얼 타임이 되었습니다. 자, 크로울리의 아이와스 소환의 날에 강렬한 에너지가 분출되는 시점인 개기일식과 만나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이 해외의 영성 연구가들이 지금 일제히 같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에너지가 극에 달할 것이다. 인류의 방향과 각 개인의 스탠스가 정해지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개기일식 당일에는 반드시 육식을 피하고 금식을 하거나 이 성관계 혹은 자극적인 컨텐츠를 보지 않아야 하며 종교인이라면 기도를 하고 경건하게 지낼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상계의 재앙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이 영적 세계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브맨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혀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 채널을 유지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러니하지만 그 중요한 순간에 만약 어떤 불가항력의 상황이 닥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로브맨의 시즌 전체의 마지막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스탠스는 여러분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 채널이 시작될 때부터 정해진 것이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모든 미스터리의 끝이자 유일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로브맨은 정교회의 초기 기독교 시대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로만 카톨릭 신자입니다. 로만 카톨릭에도 어둠이 있지 않은가?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에 어둠이 있습니다. 제가 구교도인 이유는 그들이 전승한 지식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로브맨의 영상을 잠깐 보신 분들 중에는 별의별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요즘 이 세상에서 엄청난 광기가 느껴집니다. 평행우주에서 마치 이동된 것처럼 이게 원래 살아왔던 세상이 맞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즐거워하는 이 천문 현상 때문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긴장됩니다. 계속 눈을 뜨고 지켜봐야겠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브맨이었습니다. Tonight with the breaking news, the aftershocks felt just moments ago in New York City and beyond after that earthquake hit this morning, a 4.8 magnitude earthquake that struck at 10:23 this morning in White House Station, New Jersey, right between New York City and Philadelphia. You can see the shaking in the live stream from the EarthCam webcam right at the top of the Statue of Liberty in New York Harbor. That was quite something.